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스 만나기 전에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받아주시고요.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분을 선정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참여는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중에 가장 오후 들어서 많은 분들이 본 뉴스일 텐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드디어 방을 뺐죠. 네, 오늘 윤석열 피고인이 예. 관저를 떠나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뭐 이제 종종 언론에서 이제 사저라고 표현하던데 예.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서 관저 사저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택입니다. 집입니다.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장면이 여러 언론 매체와 이제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관저를 떠나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포옹하거나 머리 위로 이제 주먹을 흔들어 보이는 마치 이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처럼 하는 태도를 좀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관련된 문제 때문에 위헌 위법 행위 때문에 파면당해서 뭐 엄밀히 말하면 쫓겨나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걸어서 관저의 정문을 나서서 관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학교 점퍼를 입고 있는 젊은 그 청년 지지자들이었는데 그 지지자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하고 또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 지지자들이 모습이 보이자마자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윤 어게인이라고 적혀 있는 다시 한번 윤석열이라고 적혀 있는 그 손팻말을 열광적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지지자가 그 모자를 하나 빨간색 모자를 하나 건네줬는데 모자에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차용해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칭 짝퉁 구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호가 새겨져 있는 빨간색 모자를 또 뒤집어 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지자들하고 이제 인사를 한 뒤에 검은색 경호 차량에 올라타서 윤석열 피고인 부부가 한남동을 떠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향했고요. 아크로비스타까지는 일단 이제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지지자들이 이제 인간띠를 형성해서 배웅하는 행렬들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이 행렬들과 인사를 하느라고 차량이 좀 천천히 이동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뭐 10분이 안 걸릴 거리를 한 20여 분 정도를 달려서 도착을 해서 그 사택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일주일 동안 관저를 떠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세금으로 관저 정치를 이어간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로써 이제 방을 빼고 완전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요. 그 왜 하필 또 금요일날 그렇게 차 막히는 시간 오후 5시에 그 시민들 불편을 왜 극대화할까 이분은 항상 말입니다. 그 파면된 민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10시나 말입니다. 좀 교통이 덜할 때 한 2-3시 이럴 때 충분히 시민들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굳이 5시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오늘 이제 출근을 위해서 라디오에 이제 출연을 위해서 운전해서 오는 동안에도 평소에 막히지 않는 구간까지도 그 여파로 정체가 되더라고요. 뭐 그럴 정도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정체를 상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여러 고려 사안들을 같이 놓고 검토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언제 퇴거를 해야 예. 시민 불편이 최소화가 될지, 혹은 가능하면 눈에 좀 덜 띄면서 퇴거를 할지. 그게 마지막 예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 그렇습니다. 대한. 예. 탄핵당한 뭐 이전 대통령, 뭐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주말을 이용해서 퇴거를 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어쨌든 뭐 공적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도 최소한의 어떤 공적 마인드로 공적인 고려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텐데, 이분은 어찌 보면 정말 임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끝나는 날까지도 본인이 공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공과 사의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인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전 국민이 몇 개월, 뭡니까, 그 취임 이후에 어떤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까지 하면 2년여를요. 수많은 어떤 시스템이 망가지고 고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전 국민이 밤잠을 못 이루면서 네. 고통을 받았고요. 그럼 한마디는 자기 지지자라고 악수를 하는 것도 좋고, 젊은 뭐 거기 지지자 나오니까 기분도 좋았겠죠. 근데 한마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저도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노력은 사실 좀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관저를 떠나면서 아니었습니다. 예. 네, 오늘 관저를 떠나면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한 페이지짜리 메시지 안에는 죄송하다거나 예.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우회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하는 애매한 단어, 예. 유감이다 예. 같은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감사했다는 메시지가 주요 이제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그동안 여러 정상들을 만났었고, 그런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겨울에 많은 국민들, 여기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주로 본인의 이제 지지층을 얘기하는 예. 건데, 이런 국민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 그걸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게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본인이 파면당해서 쫓겨나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뭐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 내용만 보면 마치 성공적으로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전직 대통령 같은 어떤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탄압받은 무슨 민주화 투사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정말 어떤 반성적 성찰을 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메시지인가, 정말 끝까지 국민들을 생각해보지 않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기대를 전혀 안 했지만요. 아까 임 작가 말씀하셨지만 기대를 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고, 기대를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어떤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망감을. 한 번은 사과할 줄 알았는데요. 이제 그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마도 예.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제 윤석열 씨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자기의 육성으로 낼 기회는 거의 없을 거고요. 기대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지켜보고 있는 그 이제 형사 재판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판사를 향해서 하는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 정도가 이 사람의 어떤 공적 행보로서의 마지막 행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근데 중계 방송 보셨습니까? 네, 생중계로 봤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모습이 안 보이다 같이 차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안 탔나 싶었는데 미리 타 있었. 네, 먼저 타 있었던 예. 걸로 보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추정되죠? 추측하기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카메라들 중에서, 일부 방송 카메라들 중에서는 뭐 조명을 좀 밝게 잡았을 때 예. 안쪽에 타고 있던 김건희 씨가 잠깐 그렇군요.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예. 뭐 제대로 이제 모습을 비춰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타고 나왔나? 예,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지만요. 법원이 그 윤석열 씨 재판 받을 때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맥락의 연장선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오늘 14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첫 번째로 출석해야 되는 형사 재판 공판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이 좀 비공개로 출석하는 거를 허락해달라라고 예. 경호처를 통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서지 않겠다. 예.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 눈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건데, 이걸 결국 이제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법원 종합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고법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 그러니까 경호 문제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했던 거를 이걸 공식 요청을 할 때는 허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경호처에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4일 월요일 첫 번째 공판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중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 있는 이제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는 곧장 법정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국민들 중에 상당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왜 이 내란 수기의 혐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가 매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자는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파면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다른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파면 당하고 나서 20여일 만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정문 출입구를 이용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같은 것들이 다 기자들의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나중에 이제 구속된 뒤에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도 그 장면들이 다 이제 노출이 돼서 카메라에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씨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지상 출입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에 그 모습이 담겼었는데 왜 유독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씨만 이렇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공판이고 또 이제 파면이 이루어진 직후, 그러니까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었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설명으로는.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법원에 설명하기로는 청사를 이제 방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을 감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2017년과 2019년에는 뭐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국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뭐 일종의 그동안 했었던 잘못에 대한 일종의 징벌 성격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건데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번 내란 사태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 특혜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위해서 광장에 4개월 동안 떨며 섰었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왜 불과 얼마 전의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판사는 없던 문구를 해석해가지고 풀어주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또 항고도 하지 않고 풀어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를 겪으니까 국민들은 저 사람한테는 정말 검찰과 법원이 너무나도 관대하구나.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파면된 지 일주일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혐의의 중대성, 그러니까 내란 범죄를 일으킨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떤 일을 추가로 또 벌일지 알 수 없다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거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구속을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직권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이미 파면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른 혐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두 기관이 다 그런 조치를 추가로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 이제 오늘 또 관절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열린 셈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형사재판이 열릴 때 아마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지난번에는 이 구속 여부의 어떤 쟁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상위 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지기현 재판장의 의지였다면 예.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범죄의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증거 인멸의 여전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혹시 다음 주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품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예. 그 조치가 과연 실제로 가능할지 법원의 판단이나 혹은 검찰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죠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캠프를 예. 꾸렸습니다. 그 인선을 이제 직접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통합 쪽의 경선 예. 캠프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 인사들을 전방에 내세우지 않고 주로 예. 좀 개파색이 옅은 혹은 친문 개파로 주로 분류가 되던 인물들이 선봉에 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파색이 옅은 5선의 중진 윤호중 의원 그리고 3선의 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인물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친명계로 꼽히긴 하지만 한동안 좀 관계가 소원해졌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예. 3선의 김영진 의원이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고, 예. 그리고 이제 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계로 꼽히던 인물인데요. 예. 이번에 캠프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의원이 예. 공보단장,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한병더 의원이 상황실장, 예. 그리고 재선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TV 토론을 준비하는 TV 토론 단장을 맡아서 예. 이 각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물론 뭐 각 인물들이 지금도 비명이냐 예.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좀 애매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 뭐 이해식 의원이라든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한때 비명계로 꼽히던 인물들이 있지만 지금은 예. 상당히 좀 가까워졌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거든요. 예. 게다가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한 굉장히 좀 강한 그 당 대표다 예. 보니까 당 내에 지금 실제로 비명계가 있느냐 글쎄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표면적으로는 비명계를 앞세운 통합형 선대위지만 결국 이제 본선을 위한 일종의 워밍업 선대위다. 경선 통과를 의심하는 당내 인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성격의 선대 본부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정치 내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인물들을 보면요. 왜 이 사람이지 하는 사람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좀 예. 무난한 인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힘은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국면인데 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는 변수가 하나 예.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차출론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예.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적도 없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총책임자거든요. 예. 심판을 맡아야 되는 사람한테 오히려 지금 나와서 우리 선수로 뛰어달라라는 요청을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정당이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특히 이제 당 내에 그 친윤계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내 친윤계 인사들이나 내지는 이제 영남권 인사들,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지지하고 새 규합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취재를 해봤더니 뭐 한 영남권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중에서 50명 넘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라고 물론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인물도 있고요. 오는 주말에 예.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 일종의 연판장을 작성을 해서 예. 공동 성명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 예. 우리 당의 선수로 뛰어달라라는 이 출마 촉구 성명을 발표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덕수 총리가 변수가 됩니까?
전 왜 이분이 이렇게 변수가 되는 것처럼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한덕수 총리 얘기 잠깐 더 해볼까요? 네네네. 예. 한덕수 차충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던 참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선에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느냐? 뭐 사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뭐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죠. 아마 본인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좀 있긴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처음으로 한덕수라는 이름이 대선 후보군에 포함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전화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오늘 가장 주목받은 거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37%를 기록해서 기존에 이제 본인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다시 이제 경신을 했다라는 점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눈에 띄는 점이 한덕수 총리가 후보군에 포함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전화 면접을 하면서 직접 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라 이게 이제 그 객관식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후보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긴 합니다. 오늘 2%의 지지율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2%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자 후보를 늘어놓고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 조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많아져봐야 한 3자 구도 정도가 되는 그 이제 대선 경쟁에서는 지금 2%라고 해서 그때까지 2%일 거냐 이거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정당과 후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른바 이제 정치권 밖에서 제3주자로 주목받았었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나서 적응을 못하고 금방 고꾸라졌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가장 좀 비근한 예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바깥의 주자로 주목받을 때는 지지율 2, 3위까지도 쉽게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순간 검증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금방 이제 그 정치권 밖으로 밀려났었던 스스로 이제 포기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경우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도 더 어떤 덩치가 큰 정치인 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인물도 이렇게 쉽게 사그라졌는데 한덕수 총리가 무슨 변수가 됐을까? 저는 끊임없는 어떤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뭐 매일 헌법적 문제를 가지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위헌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게다가 이제 파면당한 부당한 권력의 이제 비호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란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냐 여부는 뭐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황도 2017년에 반기문 경우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보수당의 이제 바깥에 새로운 어떤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었던 정당 세력들이 좀 덩치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중량급 인사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정당 플랫폼을 이미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당 플랫폼의 기반 위에서도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 아무런 기반 없이 일부 친윤 인사들이나 일부 영남권 인사들만을 가지고 승부가 되겠느냐? 뭐 이건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덕수 총리는 지금 옆에서 주변에서 자꾸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추기니까 본인도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뭐 발언이 흘러나옵니다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선을 긋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통화에서 고민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더 그렇게 된 건데요. 정치는 하지만 언제나 특히 주요 정치인이라면 명분과 세력이 함께 해야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걸 한덕수 총리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